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준호입니다. 오늘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 특히 전후 국민의힘 측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매우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조차도 팩트에서 많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피의자인 윤석열을 옹호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마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잘못인 양 이것을 물타기 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위원회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양분남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건태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요 좌측으로 백승하 의원님,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 옹호를 위한 물타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처럼 진행되는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행 열차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왜곡 주장했습니다. 사실을 비틀고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권영세 위원장의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관련 탄핵 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독재 체제를 열기 위해 저지른 헌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재판 서류 송달 시기는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고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두 차례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두 차례 불송달 중 한 번은 이사불명인 것을 볼 때 법원이 예전 주소로 잘못 송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하였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 미제 사건 통계를 보면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을 합하여 총 58건입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일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만 3개월 안에 끝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총 6차례 기소당했고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약 800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약 50시간을 조사받으며 하루 12시간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하루 전에도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에도 법정에 서야 했고 검찰에서 하루 12시간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단식 중에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은 정치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하여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변호에게 증거 기록 복사를 해주지 않다가 기소 후 1년 1개월이 지나 탄핵 소추된 이후인 2024년 12월 16일에서야 비로소 기록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속고 대제하고 반성하십시오. 2025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일동. 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꼭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공공연하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에 최고조에 달했던 최고 무거운 짐이 이번 계엄 사태입니다. 이런 정도 나라를 망가뜨렸으면 명백하게 만약 자신들이 정치 집단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권력체계가 무너지고 아직 새로운 권력체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 순간이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권성동, 권영세 라인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완벽하게 검찰의 하수인 역할을 계속하려고 하는, 정치검찰의 하수인 역할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특히 근래에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끌고 나와요. 하나는 뜬금없는 개헌론을 권성동 대표가 끌고 나옵니다. 지금이 개헌을 이야기할 시점입니까? 내란을 진압하고 국정을 헌정 질서에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일이 우선인데 정치 공세를 퍼부어도 어지간해야지 지금 뜬금없는 대통령제를 바꿔보자고 하는 식의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뜬금없는 야당 대표 때리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수습할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내란을 지속해 가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경고합니다. 정당으로서 존립하고 싶다면, 정치 세력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싶다면 당장 이런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이런 작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수호지심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의 지난 회기 모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내에 재판받다가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빠루 여전사 나경원,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1심만 5년째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6년인가요? 좀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 눈에 대들보 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도 좀 읽고 정치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저런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일으켰어요? 내란 상태 만들었어요? 뭐든지 이재명 대표를 갖다 붙입니까?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엔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있구나. 전 국민과 전 세계에게 오히려 인지될 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